쓰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있지? 안오 마음 있지? 네. 그런데 왜 마음이 괴로워? 잘못 써가지고. 누구나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쓰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쓸 때 무언가를 이렇게 듣고 무엇을 볼 때도 마음을 쓰고 책을 볼 때도 마음을 쓰고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을 쓰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을 쓰고 일을 할 때도 마음을 쓰고 우리는 마음을 항상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부족해서 못 써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부족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는데 넉넉하게 풍요롭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는데 빈곤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빈곤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원래 마음이 빈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쓰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마음이 크고 풍요로워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태어난 이유는 본인이 마음을 써서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표현하려고. 내 영혼을 뭔가 표현해 보려고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가 마음을 잘 써서 무언가를 잘 표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풍요로워져요. 마니푸라가 막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 마니푸라는 다른 말로 하면 풍요로움인데 풍요롭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마음을 못 쓰고 나의 마니푸라가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뒤틀려 있다고. 왜 뒤틀려 있냐면 내가 마음을 쓰는데 계속 부딪히고 있고 관계 속에서도 잘 안 되고 또 일을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고 뭔가 쓰기는 써요. 안 쓰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계속 쓰면서 살아. 그런데 쓰기는 쓰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꼬이는 거야. 상대하고 자꾸 얽혀. 뭔가 더 뒤틀리는 거야. 막 의존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통제받든지 아니면 노예처럼 살든지 눈치 보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야.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마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너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너 왜 그랬었어? 몰라요. 내가 왜 그랬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쓴 거예요. 썼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A를 원하는 걸 가지고 썼는데 A를 원한다고 해놓고 쓸 때는 B를 뜩 쓰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왜 B가 나오지? 나는 A를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음을 쓰는데 요만큼을 써야 될 때는 요만큼 써야 되는데 요만큼 쓸 때는 이만큼 써버리는 거야. 또 이만큼 써야 할 때는 요만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만큼 써야 할 때 요만큼 쓰면은 전혀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요만큼 써야 할 때 이만큼 써버린단 말이에요. 과잉대가 넘쳐 흘러가지고 다 낭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사람은 부족함으로 지키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함으로써 이렇게 풍요롭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쓰든지 풍요롭게 쓰든지 간에 쓰는 거는 쓰는 거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5천이야.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3천입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받았는 돈을, 이제 이걸 달란트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벌였는 돈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잘 쓰면은 삶이 아주 풍요로워져요. 근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쓰는 거는 1달란트만 쓰는 거야. 엄청나게 인색한 거야. 조금 쓰려고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안 쓰는 거야, 돈을.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돈이 은행에 들어있겠죠? 은행에 들어있으면 썩어 나간다고.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도는 거거든. 이 세상이 막 돌아가요. 이게 나도 뭐예요? 내가 버렸는 것을 적으면 얼마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한테 좀 쓰고, 생활하는데 어떻게 쓰고, 먹는데 어떻게 쓰고, 이렇게 구상을 잘하면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쓰는 거는 아예 안 쓴다든가, 아니면 쓰는 걸 갖다가 10을 버리는데, 쓰는 거는 20을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미래에 있는 자산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써버리면 이제 조금 미래에 가면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똑같이 돈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게 법칙에 맞게 쓰려고 그럴 때 첫째는 목표가 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 왜 쓰는지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쓰려고 그러지? 뭐 때문에? 이 돈을 왜 쓰려고 그래? 왜 이걸 하려고 그러지? 목표와 자기의 마음을 쓸 때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법칙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상의 법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법상의 공부죠, 그죠? 법상의 공부를 우리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상은 치유의 과정이었고, 대상은 배움의 과정이었고, 이제는 법상, 이 삶을 내가 운용하는 것, 법상이라는 것은 운용하는데 어떻게 운용하느냐, 쓰느냐? 법칙에 맞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은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우리 활동할 때도 사람이 어떤 돈이 있으면 경제 법칙에 맞게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써야지 풍요롭게 내가 잘 사는데, 쓰잘데없는 데는 많이 써버리고 필요한 데는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엄청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을 모으든지 마음을 지금 이렇게 후수련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힘을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힘, 돈, 에너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에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으는 것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잘 쓰려고 모으는 것이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다 모이면 써야지. 정말로 내가 좀 풍요로울 때 돈이 좀 있으면 그때 내야지. 지금은 모을 때야. 지금은 내 마음은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거든. 나는 쓸 게 아직 없어. 그래, 내가 좀 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우면 그때 내 쓸게. 그때 내 네 마음 좀 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 못 씁니다. 지금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죠. 그죠? 크게 보면. 그 다음 느낌도 있고 어떤 욕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 생각과 감정을 지금 어디 쓰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로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이 지금 초점이 이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지금 많이 지금 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돌아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현실적인, 지금 현실에 있는 생각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생각이나 아니면 미래의 생각에 가 있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내한테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나 아니면 화가 나는 마음이나 이런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아니 마음을 쓸 때 좀 우리 어제 명상할 때 감사한 그걸 이렇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형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풍요롭고 많이 받아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힘든 것보다는 즐거운 게 더 많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 받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 줬는 것보다는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뭐예요? 저 곡식 이런 것들 전부 다 농부들이 이렇게 힘들게 채소 기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먹잖아요.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내가 못 받았는 것에 부족한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쪽에다가 지금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뭔가 나는 지금 아직 없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안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나의 이 마음을 잘 쓰면은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잘 쓰려고 그럴 때 무엇이 나를 방해하느냐는 거야. 잘 쓰려고 할 때 여러분 돈이 있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이제 이 돈을 잘 쓰면은 이 행운이 나한테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면 술 먹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못했던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막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뭔가 이렇게 못했던 사람 것 내가 네 도와줄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퍼부으면 금방 없어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돈을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계속 왜 중요하다 했냐면 마음을 관리할 줄 알면은 돈도 관리할 줄 알고 몸도 관리할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을 관리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되어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한 인간의 중심을 잡고 성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관리가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인데 내가 관리가 안 돼. 매일 뭐야 관리가 안 돼가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저 막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감정은 매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익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거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름도 뭐예요? 예주, 사랑의 기둥이다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가지셨잖아. 그렇게 좋은 것이 여러분이라고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쓸 때 업식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내 마음을
업식이 써버리는 거야. 업식이 써버려가지고 업식의 장난에 완전 놀아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놀아놔버리니까 에너지가 빈털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가 와, 또 내가 이게 한순간 잘못 쓰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 다음에 또 다시 잘 써보자. 이렇게 또 잘 쓰면 돼.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참나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업식이 나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내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 해모한테도, 야, 너는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욕망으로 갔고, 지금은 너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을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사랑으로 가야 돼. 마음을 쓸 때 사랑으로 써야 돼. 이렇게 하는데, 사랑? 그건 뭔데? 너무 내하고 동떨어졌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사랑이 뭔데요? 지금 이렇게 느끼잖아. 사랑이 뭐야? 설득이 없는 겁니다. 쓸데기 없는 거야. 눈앞에 지금 뭐냐면 두려움이 가득한데 뭔 사랑이야, 지금. 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뭔 행복이야?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돼. 자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뭘 붙들고 있느냐가 자기의 의식의 세계인데,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붙들고 있고, 불안을 붙들고 있고, 고통을 붙들고 있고, 괴로움을 붙들고 있고, 힘든 것을 붙들며 계속 자기가 붙들고 거기 집착하면서 그걸 계속 꼼지락거리면서 어떻게 하면지 이걸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그래. 나를 좀 사랑해볼까? 사랑이 뭐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래.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야. 진실되게 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뭐예요? 가짜로 보는 거. 그러니까 왜곡되어서 보는 거. 지멋대로 보는 거. 프로그램대로 보는 거. 이것을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해요. 가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센터에 와서 여러분은 사랑이고 빛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었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막 완전 그 단어가 이제 많이 세뇌된 거야.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단어의 진동인 거예요. 오랜만에 오니까 해모가 그렇게 딱 느껴지지. 그런 사랑이라는가 이런 단어들이 내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단어 같이 느껴지잖아. 그렇게 자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관리해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어. 인식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익숙한 업식이 생각으로는 알아. 인식은 했어. 그런데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업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아직은 업식이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이 업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된다고. 와, 이게 지금 나의 인생을 다 꼬로박게 만드는구나. 내 인생에서 이거 진짜 깨닫고 이거에서 벗어나고 이거에 안 속는 게 내 삶을 진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건데, 여기에 업식의 이 목소리에 머릿속에서 업식이 옆에서 여러분한테 속삭속삭속삭속삭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딱 쳐다보면 업식이 속삭속삭 하는 거야. 저 새끼 왜 쳐다봐? 뭐 내가 뭐 좀 잘못됐나? 뭔데? 속삭속삭 하는 거야. 그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이 업식이 여기에 속삭속삭 하는데 뭐예요? 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싹 넘어가면 뭐예요? 주도권을 업식에게 탁 뺏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업식에게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식이 지멋대로 또 막 여러분 휘둘립니다. 막 휘둘다가 배 좀 부르고 나면 자, 딱 나가 떨어져 버린 거야. 자, 이제 빠져보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빈털털인 거야. 우와, 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야, 이거?
어이, 큰일 났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업식이 또 쓱 나와가 또 여기 되고 속속속속속 하는 거야. 네가 해봐서 뭐 하겠노? 네 원래 이래, 임마. 그냥 살아! 아, 씨, 또, 이거 쑥 빠지면, 에이씨, 해서 뭐 하겠노? 5번 인생 글렀어. 아씨,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에이씨, 때차 아플까? 요번 생이면 다음 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볼까? 그런 거 아니라고. 비출레이를 하는 목적은, 이 업식은 결국은 뭐예요? 인식 비추어란 말이에요. 제발 좀 비추어요. 자기를 보라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를 보라고. 제발 저쪽을 보지 마. 내 업식을 보란 말이야. 내 안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소리 해? 저 사람 의도가 뭐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거 왜 저쪽을 쳐다보냐고. 그래서 내 것을 비추어서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서 새롭게 이제 쓰란 말이에요. 운용하라고. 새롭게 선택하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업식으로 알아가지 말고 옳게 쓰자.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뭐예요? 내가 옳게 썼는 것이 잘 썼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검증을 정확하게 딱 받아가 선생한테 내가 이렇게 썼는데 잘 썼죠? 의기양양. 나 잘했는 것 같아. 이러는데 갑자기 성원님이는 제가 너 또 업식에 또 빠진 거예요. 갑자기 팩 정신 안 차릴래? 갑자기 업식이 팍 올라오면서 저항감이 팍 올라오면서 씨 내한테 왜 그래? 이렇게 또 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깎이는 거야 이게. 이 깎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업식의 모양은 무지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아니면 게으름으로 아니면 뭔가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나는 부족해. 뭐 부족감으로 아니면 어떤 충동성으로 아니면 자기 중심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식의 패턴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딱 있습니다. 공유는 뭐 적었어?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부정적 생각, 비교 뭐 이런 것들, 나를 지키는 것, 나에게 빠져 있는 것,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 주인 의식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어 있는 거 다 나왔네, 그지? 자기 중심성, 부정, 비교, 무지. 이게 업식의 그냥 특성입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식은 나의 업식이 다른 사람의 업식과 같기 때문에 자기의 업식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업식도 잘 알아. 와, 우리는 왜 여러분 업식을 잘 아냐? 내 업식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오다가 막 억울할 때도 올라오고 오만 게 다 올라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업식을 정체를 막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내 걸 훤히 보다 보니까 저 사람 걸 훤히 보는 거야. 저거 내하고 옛날 똑같은데. 아, 저거 나도 저랬는데. 원아야, 나도 옛날에 그랬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많이 속았거든. 왜? 똑같은 업식이거든. 무지하고 부정적인 생각, 비교하고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부족감이나 결핍감이나 충동성이나 자기중심성, 이거 뭐 나도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사랑하는 거고 행복한 거고 자유로운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 만약에 본성이 아니라면 이게 안 나오겠지. 그런데 안에 있는 이게 한 번씩 탁 내려질 때 여러분 안에서 진짜 편안하고 좋은 것이 자기 안에서 뭔가 솟아날 때가 이걸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거 발목을 딱 잡힌 거야. 맥살이 딱 잡혀가. 왜? 한번 느껴봤잖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바깥에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식이 날뛰어도 이거는 뭐예요? 업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인식시켜주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들 참모습 있다. 이렇게 해도 이걸 못 느낀 사람은 이게 그냥 공연불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잘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아주 풍요로워져요. 마니푸라가 쫙 풀려서 내 삶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해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잘 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는 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 사람이 쓰는데 너무 불편하게 쓰는 거야.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괴로운 사람 옆에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본인이 불편하게 썼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러면서 나는 원래 혼자야. 사실은 뭐예요? 못 써서 그런 건데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나는 원래 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본인이 안 쓰면서 참여시킬 때 뭐예요? 써도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고 써봤자 뭐 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써서 안 돌아오는 건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쓰면은 무조건 돌아오는 게 이 법칙이야.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쓰면 돌아와. 무조건 쓰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럼 자기는 그래 안 쓰고 이제 딱 달란트를 딱 들고 있는 거지. 그죠?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 나 안 쓸 거야. 써봐야 뭐 하겠노. 써도 계속 까먹기만 까먹고 힘들기만 힘든데 안 쓸 거야. 안 쓰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못해서 괴로운 거야.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행복해져요. 설레이는 거야. 아침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 출근하는데 그 아가씨 오늘도 있을까? 설레면서 나오는데 또 있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매일 버스 타고 다니면 그 시간에 나오는 아가씨들이 있어. 그러면 또 오늘도 그 아가씨 있나? 이게 그냥 약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설레임인 거야.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은 좋아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좋아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에이씨, 좋아하는 거 안 할 거야. 왜 내가 좋아해야 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것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좋아하는 마음을 잘 쓰면은 그게 잘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막 좋아하는데 지식대로 막 좋아해 버린 거야. 뭐 스토커도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아주 좋아하는데 말도 안 붙였어 한 번도. 좋아하는데 이래놓고 뭐야. 그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딴 사람하고 가면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면서 이거 뭐야 이게 뭐 자기 망상 속에서 막 사는 거야. 쓰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뭘로 썼어요? 생각으로 시큰 쓴 거야. 생각으로는 결혼까지 하고 생각으로는 지금 저 사람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오다가 다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저 사람 내 거야. 아니 그런데 딴 사람하고 가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그래서 못 써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 이완이 마음 있어, 없어? 있어요. 마음을 너는 어떻게 쓰고 있어? 호불호로 쓰다 보니까 마음을 쓰는데 내 마음을 나의 감정, 내가 좋다고 하는 데는 확 써버리고 내가 별로 안 좋다 하는 데는 아예 안 써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게 많아, 안 좋은 게 많아?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호불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아,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 쓰는 거야. 호불호가 많은 사람은 안 써요. 그러니까 한번 쓸 때 과잉되게 써버리고 또 상처받아 버린 거야. 쓰고 나니까 피해의식이 확 드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뭐예요? 쓰는 거 봐라. 안 써! 이러면서 뭐예요?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호불호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로 쓰라 그랬어요? 적절성, 상황에 맞게. 상황이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제는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오늘은 내하고 좀 잘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잘 써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걸 계속 흐르고 변하는 건데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한번 떡 정해놔놓고 이제 그걸로만 매일 쓰는 똑같이 쓰는 거야. 저 사람은 내한테 잘 맞는 사람. 그래, 저 사람한테는 항상 좋게 자꾸 대해줘요. 저 사람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볼 때마다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한테 안 맞는 사람도 내한테 좀 인사도 하고 잘해줘, 사실은. 그런데 하면 규정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쓰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잘 썼을 때 돌아오는 것들이 성취감, 자신감, 성공,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강화, 지속적인 성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잘 쓰면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쓰는 법을 터득해서 내 인생을 주인으로서 풍요롭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왜 잘 못 쓸까? 방해물이 뭐야? 피해의식으로 쓰는데 왜 피해의식 쓰냐면 본인이 적절하게 못 써서 피해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 잘 쓰고 중요하지 않는 곳에 안 쓰고 이러면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 데는 잘 쓰고 필요한 데는 안 써놔놓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왜 안 줘요? 이렇게 이제 피해를 느끼는 거야. 마음 쓰는 거에 잘 쓰면은 마니푸라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풍요롭게 느껴져요. 안전하게 느껴지고 항상 삶이 내 편인 것 같아. 감사한 마음에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이 나가요. 왜? 항상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잘 쓰면 잘 돌아오니까. 그런데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뭔가 되겠나? 아, 삶이 왜 이래? 아, 너무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못 써서 그런 거라고. 잘 못 써서 그런 거야.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라고. 아, 내 문제구나. 아, 내가 못 썼구나. 그래, 이제 잘 쓰자. 이런 마음으로. 어때? 해무 좀 정리돼? 너는 마음을 쓸 때 방해물이 3가지 뭐였어? 그냥 허리 상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마음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무가 3년 전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허리 지금 낮춘다고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자,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몸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 허리가 있으면 허리가 뭐예요? 우리 몸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로 치면 중간이 주저앉았다는 거야. 중간이 푹 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도 중간을 연결해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삶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특성은 그냥 쉬면 돼. 허리는 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붙도록 있어야 돼. 위하고 아래가 딱 접속이 되도록 이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니까 쉬지를 못한 사람들, 쉬는 게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데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 안 좋다고 하더라고. 디스크가. 얘도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하냐는 거야. 해무도 엄청 열심히 살아. 보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 왜 열심히 해? 방향을 떨어서 왜 열심히 했어? 좀 해피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뭔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를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은 하면 할수록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계속 무리가 와요. 그래서 항상 몸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알려주는 거야.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너 마음을 빨리 봐. 너 마음을 바꿔야 돼. 방향을 새로 해. 지금 인생을 똑바로 봐.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데 지금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은 어디 가고 몸밖에 안 보여요. 무드라 그렇지? 무드라가 암 걸레가 먹는 거 엄청 음식에 모든 건 마음이야. 그냥 먹어. 이런데 화가 확 나게 속에서 저항감이 박해나면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한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야. 마음 쓰는 것이 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못 썼는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든지 사업이 망가지든지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 반성을 하고 내 마음을 옳게 중심을 바로잡고 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몸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이 다시 성공해요. 왜? 잘 쓰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계속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써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그겁니다. 저는 근데 저 나름에서 이제 두려움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운동도 더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는데 다르지. 너는 그 사랑에다가 내가 초점을 두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부담만 돼. 아까 이제 사랑으로 하게 되면 자꾸 설레이고 좋거든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사자가 쫓아오면 막 사람이 필사적으로 가잖아요. 또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힘이 어찌됐든 간에 목표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안 쫓아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 지금 사자가 안 쫓아오는데 자기 세계에서는 사자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성과를 이루는 데는 좀 더 과잉 반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자가 쫓아온다고 하면서 에너지를 확 내고 있단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리가 나아프는 거야. 에너지를 너무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면 에너지가 자꾸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너무 과잉되게 보고 있는 거야, 세상을.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부담만 자꾸 커진다고. 그래서 상황을 진실되게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업식인데, 업식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사랑? 지금 사자가 쫓아오는데 무슨 사랑이야! 지금 당장 죽을 똥, 살 똥, 살아도 살란가 말란가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자 쫓아왔어? 지금 네 삶에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어? 그건 아닌데 내 효과가 좀 그러니까 효과가 과잉, 요만한 두려움을 이만한 걸로 지금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좋을 수 있지. 근데 이만한 에너지를 이제 더 큰 거에 오면은 이거 뭐 2배의 에너지를, 더 큰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 이 부담이 내가 넘어져 버린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부담돼서 쉰 거야. 그래서 그때는 쉬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완이한테도 좀 쉬어라. 여 와서 해. 이렇게 하고. 풍신이도 이제 일 3월에 그만두고 쉬어. 작년에도 쉬어. 이랬는데 뭐, 와, 이게 막 사자가 쫓아오고 못 쉬는 거야. 바로 또 치지게, 바로 뛰들어 아프는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또 갚는 거예요. 우리 공감이한테도, 대구 내려와 쉬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쉬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쉴 때 이제 이게 내 안에서 그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해결 안 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쫙 통합이 되어서 힘이 나간다고. 그때 일을 하면 강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을 가면 조그마한 일에도 뭐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고 못 하는 거야. 그게 일반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